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모시고 한 주간의 민심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좀 너무 반갑네요.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프를 일단 먼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역전된 것도 보이고 등락폭이 긍정과 부정에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기류가 이제 상당히 높았고 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과 정반대의 이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의 국민들의 이제 위기감, 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역전된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어쨌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직전까지 주요한 이슈, 핵심적인 이슈였던 것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였는데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 확산이 그 이슈를 이제 가려버리게 되는 효과도 영향을 주었고 그 전에 이제 수재가 이제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 부분 이제 이슈가 덮이게 된 측면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정광훈 목사나 또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 발생한 것들 이런 것이 실제 이제 책임론이 그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정광훈 목사 등에게 몰리게 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책임은 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상당히 이제 상승하는 기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이 좀 더 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달라라는 민심이고 네네. 반면에 앞서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 평가 그리고 이 뭐 수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이거 다시 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또 이제 해소가 되고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좀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들 또는 법안들 통과된 것에 따른 실제적인 효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맞물려 있는 정당 지지도, 특히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이 또한 8월 초, 이달 초만 해도 미래통합당이 수직 상승을 하면서 네. 1, 2자리가 바뀌었다라는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어느덧 이달 말이 돼가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당의 국정 지지율은 상당히 이제 하락 국면에 있다는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40%를 높게 달성을 하게 되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으로 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야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광훈 목사라든가 사랑제일교회 문제들이 부상이 되게 되면서 사실은 진보 성향층이나 중도 성향층에게 이제 과거의 일을 상기하는 효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하면 과거에 탄핵 때 있었던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금의 야당의 부정적인 인식이 어쨌든 정광훈 목사나 구구나 태극기 등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모습이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되게 되면서 진보 성향층 또는 중도층이 다시 이제 여당으로 결집하는 현상, 그러니까 반작용을 야기한 그런 야기함으로써 이제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어쨌든 야당은 정당 지지율이 지금 약간 상당 부분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는 정광훈 목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치 영역에서는 그 팩트, 사실 여부보다는 국민들이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중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팩트나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정치 영역에서는 그 또 하나의 정치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태극기 부대라든가 또는 뭐 정광훈 목사와 야당이 상당히 긴밀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 충분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의 관여도가 낮거나 중도층 등에게는 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야당에 대한 지지로 모이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금 제한되고 또는 이탈되는 현상들이 지금 동반돼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여당의 지지율과 야당의 지지율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어떤 지지율 상승과 하락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좀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방역을 통해서 빠르게 이 확산세가 잡히거나 이랬을 때 지지율에 있어서의 또 변화 추이 분명히 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방역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 국면을 잘 넘기게 된다면은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잠복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제 이슈들, 부동산 관련 이슈 등 여러 가지 또 경제 상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되면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통령이나 여당이.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러나 이제 해결되지 않은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관련 이슈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그때는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대해서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또 이제 부담도 이후에 이제 예고되고 있거나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 국면이 간다 적정하게 효과를 내면서 적절한 이제 긴장감이라든가 위기감들이 국민 사이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정치 영역에서 이제 야당으로 어떤 이제 지지가 정책 지혜가 급변하게 모아지거나 또는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신뢰해서 여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코로나 국면만 보자고 한다면 이제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할 텐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 사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치적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빨리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들을 뭐 해소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뭐 집중을 정치권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민심은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감하면서도 그래도 솔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한 민심은 또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둘러싸고 이렇게 찬성 반대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엇갈립니다. 지금 찬성 쪽으로 상당히 많이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한 76.6%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 10명 중에 8명 가까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네.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에서 있었던 상식적 차원을 질문했을 때 나오는 수치와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예. 지금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찬성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도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찬성이 과반을 이제 절반을 약간 넘기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 여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인데 네. 지금 이렇게 그때와 다르게 찬성 여론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부에 대한 논쟁 국면은 넘어섰다는 것을 주긴 볼 줘야 수 있습니다. 되는데 그렇다면 네. 어떻게 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불거질 텐데요, 빚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민심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맞습니다. 뭐 수치상은 전 국민 져야 된다고 하는 이제 보편적 지급이 더 높긴 합니다만은 뭐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오차 범위 내에 형성이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양쪽이 예. 이제 팽팽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큰 사람 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선별적인 뭐 이런 복지라든가 복지 문제라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선별적 지급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들이 의식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 네. 반대로 어쨌든 이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복지에서 나타나는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이 사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양쪽 의견이 팽팽한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 지지층 또는 진보적 성향층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바라는 기류가 높고 반대로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들에게서는 또는 야당 지지층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바라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합의 기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급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인식의 여부에 따라서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야 지지층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적절한 타협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느냐, 골라서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갈리듯이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갈리기 때문에 이 논쟁은 당분간 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여권에서도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측의 입장과 그래도 어쨌든 기존의 진보 진영이 추구했던 노선에 부합하게 또는 예. 이제 선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선별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제 주장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정적 시각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기본소득 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을 국민들에게 베푸는 문제, 복지와 관련한 문제들이 논쟁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쨌든 이런 논의들은 충분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합의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 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요. 전국의 상당수 의사들이 병원이 아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 휴진을 한 상태에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봤느냐 민심을 물었더니 적절한 결정이다, 일방적인 결정이다. 네. 그리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어제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보고 약간 또 의아한 결과다, 의아한스러운 결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진료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발동한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절반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높습니다만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도 이제 40% 적지 정도 않네요. 나온 것이니까 예. 사실은 적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이 설문을 이렇게 정부의 명령 발동이 적절했느냐 여부라고 묻지 않고 질문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의사들의 이 파업 이 문제가 휴진하고 하는 문제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거보다 월등히 이제 높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네. 정부 결정이라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야권 성향층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부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의 결정을 정치적 시각에 따라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결정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제 야권을 선호하는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층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결과가 생각보다는 격차가 크지 않게 나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집단 휴진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되고 그리고 질문 자체를 이런 파업을 적절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위적인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을 계속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협의 여러 가지 이제 정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적인
지지를 더욱 추가 확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 전에 정부와 뭐 의협과 적절한 이제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제 좀 합리적인 결정,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가져와야 사실은 의협도 또는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는 이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 폴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